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 FOMC를 필두로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커드러블 워칭데이, 그리고 원탁회의, 그리고 중동발 무역 분쟁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시장은 관망세가 좀 강해지는 모습으로 최근 단기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소폭 조정과 함께 횡보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큰 그림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최근 조정받았을 때 계속 저점 매수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눌림 줄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의 암호화폐, XRP와 비트코인 흐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공격적으로 진행 중에 아직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SAB 121 철회를 하고 또 초크포인트 2.0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통 금융권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보유, 활로가 시작되면서 앞으로의 엄청난 자금들에 대한 유입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월가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진출에 가속화를 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깊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자금, 유동성이죠. 현재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단지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약해졌죠.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미국 금융업계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회의적인 입장을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건 왜냐하면 규제 이 부분이 엄격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했죠.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의 암호화폐에 관한 금융권들의 참여들이 개화가 되는 시기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시타델 증권은 크립토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고 또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이어서 솔라나 등 선물 거래를 여러 가지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죠. 자, 해외 금융기관도 이에 변화에 동참을 하고 있죠. 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고 또 월스트리트의 암호화폐 시장이 진입을 하면서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발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계속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를 공식 인정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죠. 자, 최근 이런 상황에서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는 상태였어요. 미국은 후티 반군과의 이슈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 다시 유가의 상승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또 일부 좀 들었죠. 야, 역시 트럼프 또 전쟁광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또 트럼프는 푸틴 전화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단기적 휴전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렸죠. 일단 중동 지역이 긴장, 무력 분쟁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또 중국과 독일의 부양책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거란 기대가 섞이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진행에 따라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결국 유가도 또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에너지 비 인프라 분야에 대한 휴전을 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죠. 또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또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중동발 리스크도 협상을 시작하죠. 진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짜 시장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 변동성과 함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이런 이슈들을 이끌면서
지금 미국 증시 좀 무너졌죠. 코인 시장도 좀 밀렸죠. 결국 여기서의 앞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에 대한 투입과 결국 금융권들에 대한 유동성까지 투입이 되면 당연히 엄청난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이 될 거를 슬슬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CFTC와 지금 SEC 위원장이 인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 중이죠. 벤처 캐피탈인 안드레센 호로위치의 정책 총괄의 브라이언 컨텐즈는 이제 지명을 CFTC 위원장 지명을 받고서 이제 인준 청문회 예정이죠. 이제 상원에서 이 위원장으로 통과를 하는 청문회죠. 일정을 일단 봐야 되고 또 SEC 신임 위원장 폴 애킨스 같은 경우에도 지명을 받아놓고 일단 상원 인준 청문회가 드디어 3월 27일로 잡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제 4월 중에 위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지 않을까. 자, 두 사람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이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이제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SEC, 그리고 CFTC, 그리고 통화감독청인 OCC 대부분의 트럼프 행정부의 수장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규제 완화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 다만 최근 이제 조정을 계속 받았던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자, 이런 부분들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규제 완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하고서 다 각 처부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축자산, 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신규로 매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산 중립적인 방법을 또 찾아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시장은 이제 확고한 이제 구체적인 방향 또는 강력한 뉴스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그때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죠. 자, 여기 구간을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잘 집중해서 체크해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자, 전에 영상 화면에서도 자, 말씀드렸던 구간 여기 밑으로 드디어 내려왔으니까 이제 하단 부분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보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고서 단기간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좀 약해졌죠. 바로 비추자산 이슈가 있고 난 이후에 추가 매입은 없다라고 나오면서 실망감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 하단으로 또 내려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현재는 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여기 부분 계속 터치하면서 움직이고 아직은 추세를 완전히 못 돌렸어요. 지금 보시면 7일선 위로 아직 안착을 못하고 돌파하려다 눌리고 돌파하려다 눌리고 돌파하려다 눌리고 계속 그러고 있죠. 자, 결국에 수급이 아직 크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왔어요. 다시 한번. 그렇지만 뭐가 있죠? 그쵸. 오늘 일본 금리 발표가 먼저 있었습니다. 동결했죠. 일단 일본에서의 얘기는 지금 상황은 괜찮다. 네, 다음에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양호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FMC가 이제 금리 발표를 남기고 있죠. 당연히 동결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목이 되는 거죠. 과연 이번에 양적 긴축에 대한 QC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끝낼 거라는 걸 표현을 할지 아니면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을 할지 이 부분의 언급과 함께 또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의 규제 완화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월 21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뉴욕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커드러블 워칭데이라고 하죠. 자, 이로 인해서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혹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이 밑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단은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수급들이 계속 저점에서 들어오는 모습이죠. 저점 매수의 찬스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또 3월 21일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죠.
자, 미 SEC에서 드디어 첫 원탁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주제는 암호화폐 증권 여부에 대한 부분으로서 되게 중요한 거죠. 특히 리플과의 소송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SEC와의 소송 부분에서 아마 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듯 합니다. 뭐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일단 원탁회니까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아마 조금 더 보완 수정을 하겠죠. 그 대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이 SEC 원탁 회의에 자, 또 등장합니다. 안드레센 호로이츠, 그리고 델파이 벤처스 고문이 참석을 같이 하죠. 결국 이 암호화폐 증권 여부의 결론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유리한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 기존에도 지금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마크 우에다 위원장 대행, 그리고 피어스 위원, TF팀 총괄이죠. 이미 증권법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들을 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미리 벌써 얘기를 많이 했죠.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규제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조만간 이 방향성 결론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가는 모습. 자, 지금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힘이 없다 보니까 자, 이제 강세장, 랠리장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린데 저는 항상 스탠스는 동일합니다. 75,000달러에서 80,000달러는 주요 관심 구간, 바로 전에 상승 나갈 때 고점 언저리 부근이죠. 이 언저리 부근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85,000달러 위로 좀 안착을 해야지 앞에 매물대들을 이제 소화를 시작을 할 건데, 이번에도 거길 막고서 결국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시장의 악재가 다시 한번 또 관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면 조금 더 살짝 더 내려왔다 올라올 수 있어요. 또 밑꼬리 달고서.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단에 내려오면 저점에서 담을 수 있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자, 85,000 다시 이상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해 봐야 될 구간은 바로 여기죠. 9만에서 92,500달러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서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되니까, 자, 그때 분명히 주요 관심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들 잘 주고서 단기간 좀 상승 나오고서 흐름 좀 약세로 흐르고 있지만 결국에 FOMC에서 연준의 비둘기 파적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흐름은 상승 추세로 잡아갈 수 있다. 자, 그리고 현재 디지털 에셋 서밋, 암호화폐 서밋 2025가 뉴욕에서 지금 시작이 됐죠.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기관 투자자와 업계 리더가 참여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주요 연사에는 알리안츠 수석경제고문,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회장,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CEO인 캐시우드, 바이낸스 CEO인 리처드 탱,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 그리고 솔라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아나톨리 야코벤코, 그리고 커스토디아 뱅크 CEO인 케이틀린 롱, 그리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블록체인 협회 CEO인 크리스틴 스미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신흥시장 주식 부분 총괄 에이미 올덴버그. 야,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들이죠. 자, 이 세 명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논의 주제 부분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디지털 자산의 거시적 전망, 그리고 ETF 및 기관 투자. 이 ETF에 대한 투자들이 앞으로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 자금 유입이 시작이 되면 ETF 신청이 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XRP를 비롯해서 에이다, 헤데라, 솔라나, 도지 지금 승인 심사를 받고 있죠. 결국에
큰 자금들, 은행권부터 해서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ETF의 상품들이 엄청난 부각을 받게 되고 상승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의 관점 부분, 글로벌 펀드의 전략들 부분을 논의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미국 및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규제 프레임워크 및 글로벌 표준화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되고 있죠. 그리고 토크나 및 실물 자산.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올해에는 디파이와 RWA가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실물화죠. 그리고 탈중앙화. 이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월드 리버티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XRP도 여기 생태계에 포함되어 들어갔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및 글로벌 결제. 자, XRP가 포함이 되어 있죠. RLUSD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리고 또 글로벌 결제 송금 부분에 가장 큰 부각을 받는 게 XRP죠. 자, 트럼프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엄청나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얘네가 제일 먼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정책들이. 왜냐? 달러와 패킹되는 코인인데 기본 국채를 매입을 하죠, 얘네들이. 그러면서 달러와 1대1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자, 미국의 연방정부가 결국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것으로 부채들을 감소시키죠. 자, 근데 지금 국채를 많이 안 사.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확장되고 있어. CBDC 따위 갖다 버려. 대놓고 트럼프가 얘기하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국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국채를 매입을 자꾸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연방정부의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달러 부분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패권 강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큰 그림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또 XRP에 집중을 해야 되죠. 자, XRP도 최근 쌍바닥을 찍으면서 상승의 흐름 이어가다가 소폭 여기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못하고 거래량들이 확 줄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해진 거죠. 자, 그러면 돌파를 못했지만 3,400원 부근 언저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 박스권이라고 3,000원에서 3,400원 사이가 요 하단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요 상단 저항 라인에서 지금 끼적끼적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3,000원 구간은 계속 지켜주면서 수급들도 거기 들어오면 고래들의 수급들 들어오면서 버텨주고 있어요. 진짜 고래들이 마음 먹고 밑으로 처박지 않는 이상에는 하방은 지지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2월 말쯤에 말씀드렸어요. 3,000원대 왔을 때. 자, 이 시장의 위기를 흔들리지 말고 눌렸을 때 저점 매수의 분할에 매수 찬스로 잡아가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얼마? 3,000원 부근. 자, 그러고 나서 바로 3,000원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4,000원 라인 돌파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때가 3,300원대였어요. 돌파 시도를 하고 4,000원 부근 자리를 안착을 하게 되면 정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거라고. 근데 돌파를 못하고 밀리면 당연히 또 조정 한번 받고 단기적으로 또 개미 털기들을 또 시전을 할 거다.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진짜 4,000원을 돌파했는데 바로 다음날 바로 꼬꾸라졌죠. 자, 그래서 말씀드려요. 자, 3,400원 부근 초반대 내려와 있을 때 자, 저와 함께 계속 체크해온 분들은 잘 아시듯이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분할 매수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자, 근데 이때가 크립토 서밋 직전이었어요. 3월 초. 자, 얘기를 말씀드린 게 실망적인 크립토 서밋에서 얘기가 나오더라도 하단 3,000원은 확실히 지지가 되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실 분들 차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저점 분할 매수의 찬스를 노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진짜 내려왔죠. 자, 내려오는 중간에 3,260원대 얘기했어요. 자, 이 밑에까지 3,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자, 밑에 다소간에 살짝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미리 분할 매수 걸어놓던가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3,000원 왔잖아요, 진짜. 3,000원 밑으로 빠졌죠. 이제 박스권 만들면서 심리적으로 매도 물량을 좀 더 흡수하기 위해서
박스권 흐름 잡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저점 누릴 때를 분할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전 여기죠. 네, 여기에서 말씀드렸대. 2월 28일 날 3,000원이 깨졌었죠. 자, 3,000원 대비해서 그리고 나서 기축자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거의 50% 가까이 상승 나왔어요. 자, 그러고서 자리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된다? 3,400원 언저리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부분 잘 체크해서 잡아보자라고 해서 또 단기가 몇 프로예요? 또 16% 가까이 올랐죠.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구간이 어디예요? 3,000원 구간이죠. 자, 여기서만 체크해 보셨어도 또 여기서 못해도 20%는 올랐죠. 이렇게 수익 잘 체크하면서 잡아가고 있죠. 지금 흐름 좀 약세. 지금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에 살짝 눌려서 가고 있지만 하단은 지지를 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면서 지금 악재가 조금 더 세게 받아들여진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XRP도 빠져면 여기 하단에서는 우리가 눌림목 타점을 잡아야 되고 여기서 버티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우리는 이 다음 큰 저항선인 4,000원 부분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 체크하면서 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4,000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단 저항선을 돌파해서 안착 자리를 잡으면 이 앞전에 있던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할 거다. 자, XRP 모멘텀은 강하죠. 바로 SEC와의 소송 종료 부분이 SEC의 변화되는 규제 완화 그리고 새로운 위원장인 폴 애킨스 오게 되면은 이 소송에 대한 종료 부분이 빠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XRP ETF가 있죠. 자, 요게 때 또 엄청나게 자금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IPO를 올해 진행한다고 했어요. 아우 뭐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아마 특히 소송 종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전혀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상승 나올 수 있다. 결국에 트럼프 정부의 확고한 방향성은 이미 확인이 됐고 앞으로의 정책, 규제 완화 결국 초읽기다. 결국 여유를 가지고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의 흐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최근 들어서 조정, 상승, 또 다시 또 조정 이렇게 나오면서 좀 힘든 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현명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들 잘 챙겨가시고 또 혹시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렇게 저점에서만 샀어도 어떻게 했어요? 벌써 수익 냈겠죠.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영상 업데이트 되면 꼭 와서 흐름 함께 잡아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